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윤 대통령 도착 전에 날아든 미국 반도체 청구서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 어제 방미 떠났습니다. 5박 7일간의 방미 떠났는데 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국이 반도체 청구서를 내밀었다. 네, 미국이 요구를 하기를 중국이 혹여 미국 제품을 판매 금지를 할 때 그 중국 시장에 그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 구멍을 이 한국 제품 삼성, SK로 대체 공급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중국을 고립시키는데 동참하자라고 요구를 했다는 얘기.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있죠. 그리고 혹여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더라도 일단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청구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 한겨레입니다. 윤 대통령, 일본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하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네, 이 방미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선 이게 한국 대통령이 할 얘기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경매 걱정을 덜어준다. 어떻게? 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 건데요. 경매를 중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 영세 기관들은 사실 채권 매입을 한 영세업자들은 경매를 중단하면 본인들이 지금 사실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캠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확 줄어든 초중고생, 내년 교사 759명을 덜 뽑는다고 합니다. 759명이 어떤 수치냐? 네, 지금 보면 28%까지 감축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결국 저출산 이렇게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일까? 네, 저희가 사실 개인 이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블러를 모자이크를 좀 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모습 수단에서 탈출한 우리 한국 교민들의 사진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좀 뿌옇게 나오긴 합니다만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 손에 들린 이 태극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24일에 수단에서 탈출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도착을 한 바로 그 모습인데요. 이 작전명 프로미스였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출해 주겠다라는 프로미스 약속 정부가 지켰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에 하나씩 꼭꼭 빠지지 말고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같이 복용하시면 시너지가 있습니다. 네, 질문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대담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돌아온 송입니다. 네, 송. 누군지 짐작가시죠? 기사 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 네, 어제 저희가 오후 3시에 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 3시에 왔습니다. 귀국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이라도 검찰이 소환을 한다면 난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만 했느냐? 다음 기사도 같이 볼까요? 네, 귀국한 송,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다. 네, 여당 반성 이 책임은 빵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이 많다. 이 얘기는 22일 이 파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했었던 얘기입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일단 들어봐야겠죠. 같이 들어보시죠.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간간히 대응하겠다고 하시겠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검찰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모른다, 모르는 사안이 좀 많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 자꾸 이 조사하지 말고 두르지 말고 나를 직접 소환을 하시오라고 또 검찰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 의원님, 예.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파리 기자회견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뭐 모른다고 얘기한 부분도 맞는데, 근데 모르는 사안이 많고 모르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주변인 말고 나를 불러달라. 근데 모르는 게 이게 아는 게 없이 다 모르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모른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세한 부분을 모른다라는 건지 네. 정치적으로 모르는 건지 진짜 법적으로 모르는 건지 정치적 책임은 사실 진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는 법적 책임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모르는 일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조직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조직이라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조직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그럼 그 조직은 뭐 제대로 된 거냐라는 지금 그런 비판을 주셨는데, 조 의원님, 지금 사실 모르는 사안이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르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검찰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어제 저 기자회견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뭐 사실 그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로 모르는 바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게 예를 들면 이제 사안이 불거지고 나서 네. 예를 들면 당사자들하고 무슨 통화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무슨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화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만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로 뭐 3만 개 정도 있다가는 그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대강이 전달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알고 있지 못한 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저기 한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기억이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뭐 증거를 제시하거나 하면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기억이 나거나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어떤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그리고 저런 이제 엄청난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무자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해서 책임껏 일을 다 하고 뭐 사후에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를 생략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그렇게 조직의 문제를 비하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다 질 것인데 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자기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한 것이고 네. 근데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음. 내가 모르는 바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향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건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이 사안을 내가 잘 몰라서 귀국해서 이제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안을 알아보려면 사건의 당사자로 나오는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뭐 강래구 회장 등등과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사실 사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검찰 입장에서 증거인멸 아니에요, 말 맞추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관련자들이랑은 연락을 주고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것이 네. 돈봉투 의혹을 모르는 사안이 많고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 근데 그 얘기는 말씀 다 주신 것처럼 법적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것인데 이미 녹취록이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만 해도 실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네.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로는 검찰은 이미 송 전 대표가 모든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아직까지 손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자들을 먼저 소환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향후에 어떠한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다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게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귀국하고 무슨 말을 하나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어제 모습에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송영길 전 대표 모습에도 상당히 좀 눈길이 갔습니다.